유발 하랄이라고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던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인간을 뭐라 부르느냐, 잉여인간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러면 앞으로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잉여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계적으로 정치를 보면 그런 리더십이 있는 정치인이 보이지가 않거든. 세계적으로 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잉여인간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먼저 없어지느냐, 로봇의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가 먼저 없어진다. 로봇이 대체하기 쉬운 일자리가 먼저 없어진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네. 예. 그래서 작년에요. 이제 작년도 뭐 얼마 아니잖아요. 지금 1월이니까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고용시장 변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AI의 노출도가 가장 높아서 AI가 발전하면 가장 먼저 힘들 직업, 여러분 놀랍게도 변호사, 의사, 회계사, 자산운용사 등이 꼽혔어요. 지금까지는 최고예요. 이들은 지금까지는 최고예요. 여러분 지금 의대를 저기 유치원부터 의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유치원부터 의대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부모들이 미친 거예요. 아니, 부모들이 미친 게 아니라 부모들이 세상의 변화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AI가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적인 것일수록 대체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대체하기 어려운 게 뭐냐? 아주 핵심을 짚으면 어떤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체하기 어려운 게 대면 접촉이에요. 대면 접촉,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 예, AI는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AI는 대면 접촉이 쉽지가 않아. 그런데 AI와 친한 젊은 친구들, MZ세대들은, 특히 Z세대들은 여러분 대면 접촉을 대단히 꺼려해요. 여러분, 전화도 하기 싫어해요. 어떤 출판사의 사장이 놀랍게도 새로운 직원을 뽑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해. 무서워서 전화를 못 받아.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무슨 말을 할지. 그런데 이메일은 잘 써. 이메일은 정리해가지고 쓰거든. 정리해가지고 쓴 이메일이나 카톡은 잘하는데 직접 전화 받는 건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한테 기업에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해가지고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런데 나이가 40대 정도 되는 간부 직원들한테 전화 올 때는, 연락이 올 때는 전화로 와요. 그런데 20대나 30대 초반에 여자분들, 여자 직원들, 특히 이런 분들이 교육 담당을 많이 하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뭐가 오느냐? 메일이 와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안 보내고 전화를 하려고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나는 전화를 안 받아서 왜 안 받는 거 몰랐거든. 대기업도 그래, 대기업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화 받으면 갑자기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제 강사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 이건 이렇고 또 이제 뭐 강사료를 물어본다든지 이럴 경우에 내가 얘기를 하면은 대응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메일이 와. 메일로 보내주시라고. 메일로 보내주시라고. 아마 이 친구들은 사랑도 메일로 할지 몰라. 남자나 여자 만나가지고 서로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 감정 또는 감성적인 것을 우리 AI가 못하기 때문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웬만하면 감성적인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자 또는 그런 AI를 만들자 해가지고 테슬라에서 여기 말하는 생성형 AI를 만들었거든요. 테슬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X에서 만들었어요. X가 뭐죠? 트위터. 그럼요, 트위터. 트위터가 X로 바꿔졌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버렸잖아요. 그래서 X로 바꿔버리고 70% 인원을 감염해버렸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무서운 놈이에요. 똑똑하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구글을 만든 그 공동 창업자가 러시아 출신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출신 레리 페이지, 두 사람이 구글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세르게이 브린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나이가 두세 살 차이 나는데 둘이 아주 친해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졌잖아요. 세르게이 브린의 와이프를 불륜을 저질러 버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거 보통 놈 아닙니다. 부부동반해서 만나서 안 됩니다. 아주 친한 사이였다니까. 아주 친한 사이.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세르게이 브린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도 세르게이 브린은 용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혼했어요. 일론 머스크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감성적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이해하잖아요. 자기한테는 양극성 장애가 있다. 너무 행복했다가 너무 불안했다가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다가 이렇게 좁아졌다가 한데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믿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설화에 말 실수에 많이
연루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가 이 X라는 트위터에서 그록이라는 AI, 생성형 AI를 만들었어요.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닮은 AI를 만들자. 그래서 그록을 누가 실험을 해봤는데 그록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챗 GPT 들어가서 여러분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쭉 나오잖아요. 그 별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마찬가지 이제 그록에 들어가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용자, 그래 그록 사용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5 플러스 4는 뭐지? 내 아내는 10이라고 하던데. 그럼 여러분이 AI라면, 똑똑한 AI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5 플러스 4는 9가 맞습니다. 당신 아내가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AI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그록은 이렇게 말했어. 5 플러스 4는 뭐지? 내 아내는 10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복잡함이란 그런 경우에 정답은 12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억하세요. 명심하세요. 당신 아내의 행복이 당신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최근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AI가 이제 감성까지. 물론 이 감성이라는 게 자체가 이것도 입력한 거예요. 학습시킨 거예요. GPT 할 때 여러분 이 GPT 할 때 PT가 뭐냐면 프리트레인드거든요. 미리서 훈련된 이 말이에요. 프리트레인드. 그러니까 미리서 훈련한 거지만은 아무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록 AI 말도 못한 놈들이 주변에 많아. 응? 봐봐. 누가 9 플러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 플러스 4는 얼마지? 근데 아내가 12 이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너 그것도 모르냐? 12 그거 어떻게 10이냐? 내가 이런 여자하고 살고 있네. 미쳤네 진짜. 어떻게 그게 10이야? 기본도 모르네. 기본도. 이런 놈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나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많다고 말하면 그 말은 여러분 AI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이렇게 감성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성 능력이. 제가 늘 하는 얘기 맞는 말 해가지고 맞는다. 학교에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 5 플러스 4는 9가 맞다고 이 맞는 얘기 해가지고 맞는 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5 플러스 4가 10이라고 여자가 얘기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소한 얘기예요? 사소한 얘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5 플러스 9가 10이냐고 너 학교 졸업했냐고 맞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따지는 놈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그록도 한다. 생성형 AI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대면 접촉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가 관계 형성.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앞으로 AI가 대체하기 힘든 일이 뭐라고요? 관계 형성 그리고 대면 접촉. 여러분하고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디지털 활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디지털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의 파워가 대기업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중소기업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AI 신입사원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 사람 대신 AI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편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앞으로 이 일이 계속 여러분 이 보험 영업 자체, 보험 컨설팅 자체를 비즈니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AI를 활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여러 부분의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어도 받지 않겠습니까? 하면 있다고 해야지. 이걸 그냥 쳐다보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고 따지지 말자니까요. 네? 이거 AI도 한 걸 왜 여러분 못하세요 지금? 여러분 그런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의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한테 길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발전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면 접촉을 강화하면 됩니다. 관계 형성을 강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같은데 자주 오는 환자라면요 이름 한번 불러줘야 됩니다. 조영근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불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셨는데 또 다 있거든. 노트에 거기 기록이 다 있어. 근데 처음 본 놈처럼 안녕하세요 그러면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앞으로 별 볼 일 없다 이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이런 놈은 미래가 없다 이게. 그런데 오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조영근 선생님 오셨어요? 강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너를 알아주는 거예요. 너를 알아주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알아줘야 돼.
제가 옛날에 어떤 사례에서 썼는데요. 옛날에 살던 곳에서 약국에 강이 그때 바쁠 때 이 목에 관계되는 약을 사러 가요. 자주 가요, 자주. 자주 갈 때마다 나는 남자분인데 그 약사 선생님을 보면 반가워서 내가 먼저 인사를,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사를 해요. 근데 저는 나를 꼭 처음 본 것처럼 어서 오세요 그래요. 나는 그놈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너를 아는데 왜 너는 나를 모르냐 이 자식아. 돈은 내가 쓰는데 약국이 여기만 있냐? 여러분, 만약에 그 약사 선생님이 상대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영근 박사님 오셨어요? 오늘 또 강의 가세요? 목을 많이 쓰시니까 힘드시겠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좋은데 요즘은 한약도 나왔어요. 그럼 한약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놈은 한약 사라고 옆에 써놓기는 했어. 안 사! 어떤 놈도 안 사. 그런 놈한테 누가 사? 내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문가, 의사든 약사든 회계사든 변호사든 자산운용사든 여러분, 접촉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하이터치, 하이테크가 아닙니다. 하이터치적으로 접근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기회가 생긴다. AI는 그걸 못한다. AI는 똑똑하지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직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AI가 너무 지금 말한 대로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I가 갔는데 수술을 딱 하고 나왔는데 친절한 간호사처럼 AI가 다가와가지고 어깨에다 손을 딱 한번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면서 이제 만약에 수술했다, 지금 무슨 암 수술했다. 요즘 암을 다 살죠? 예,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수술했어. 그럼 이제 AI한테 이렇게 물어봐. AI한테. 간호사 선생님, 저 같은 병으로 수술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줘. 이번 달에 2,500명이 수술했다고.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말해. 2,500명 중에서 420명이 죽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간호사는 그렇게 안 해요. 사람 간호사는 아주 두리뭉실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 많아요. 그럼 많지요. 요즘 암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럼 다 산다고 그래. 다 살아요. 요즘 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암 다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 다 산다 해가지고 죽으면 따집니까 간호사한테? 너 왜 다 산다고 그래가지고 나 죽였냐고? 여러분, 놀라운 이런 아름다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 뇌는 그걸 또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뇌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예측 기계예요. 뇌가 예측한 대로 뇌 속에 먼저 다 있다는 얘기예요. 뇌가 예측한 대로 이 약 먹으면 나아지겠다. 나아요. 왜냐하면 이 약 먹으면 나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뇌와 우리 신체, 우리 구성 자체가 나아질 수 있도록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요.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지금 그 호르몬이 지금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호르몬 건강이에요. 호르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테스토스테론 이런 호르몬뿐만 아니라 밝혀진 호르몬은 한 80여 가지밖에 안 되는데 전체 호르몬이 수천 가지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호르몬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인 생각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게, 생각을 그렇게 하면은 예측 기계적으로 나는 나아지겠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옛날에는 시크릿에서나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 이렇게 불러요. 플라시보 효과. 반대로 나 죽었다 하면은 진짜 죽는 놈을 노세보 효과 반대로.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3개월입니다. 그럼 노세보 효과에 의해서 3개월 맞춰 죽어버려. 그런다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가장 잘못된 게 3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3개월 남은지 알아. 그래가지고 더 살면은 내가 치료를 잘했다고. 기적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어. 여러분,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로봇이 한다 못한다? AI 로봇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찾아야 될 비전,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대면 접촉과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통해서 뭐가 되느냐? 프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